다사다난했던 2025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도내에서도 제2공항 찬반 갈등 문제와 행정 체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 등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쟁점이 됐던 주요 현안들을 중심으로 2025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탁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제주 최대 갈등 현안이죠. 2공항 문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년 전 오늘 전남 무안에서도 이 대형 참사가 났는데요. 이 제2공항 찬반 갈등은 지금 10년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남 무안 참사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사고조사위원회의 최종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조류 충돌이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항 건설 과정에 있어 입지의 문제, 조류 충돌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2공항은 전략 환경영향 평가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이 부분이 더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2023년 3월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린 제2공항 전환평은 환경부가 한 차례 반려를 통보하고 여러 차례 보완을 거친 끝에야 겨우 통과됐는데요. 철새 이동이 가장 활발한 겨울철 조사가 빠졌다거나 어떤 새가 충돌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이른바 불명 충돌 사례를 분석해서 제외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이 의도적으로 축소됐다는 의혹도 반대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특히 KBS 취재 결과 전환평 당시 조류 조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업체가 이번 환경영향 평가에도 다시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환평 단계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검증이 꼼꼼히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착공을 앞둔 새만금 신공항 사업에 대해서 법원이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부실했다는 이유인데요. 이것 역시 제주 제2공항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본 계획이 고시가 되고 착공을 앞둔 국책 사업에 대해 법원이 기본 계획이 위법하다며 취소하라고 판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가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최대 600배가 넘는데도 그 위험 정도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고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조류 충돌 위험성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채로 공항 입지를 결정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마치 제2공항 전환평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논란들이 지역과 장소만 바꿔서 반복된 듯한 느낌이 드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조류 충돌 위험을 과소평가한 공항 건설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제2공항 건설에 앞서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처럼 제2공항은 제주도의 최대 갈등 현안인데 제주도의 입장은 뭔가요? 이렇게 추진하겠다, 반대하겠다, 매번 제주도의 시간이다 이런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입장인 건가요? 네, 이른바 제주도의 시간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제2공항 갈등 10년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해소되도록 하되 만일 결론이 원만히 나오지 않을 경우 도민들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도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영훈 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주민투표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조류 충돌 가능성에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 중에 있다며 이 지침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주민투표 실시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이번에는 우리 4.3 관련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초에 프랑스 파리에서 낭보가 들어왔죠. 이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저희 KBS 취재진도 현지에서 취재해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볼까요? 네, 유네스코가 지난 4월 11일이죠. 제221차 집행이사회를 통해 4.3 기록물을 포함해 세계 각국이 제출한 74건의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최종 승인하면서 국가폭력의 아픔을 간직한 제주 4.3의 이야기가 70여 년의 세월을 지나 세계 인류의 자산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2018년부터 이어졌던 세계 기록유산 등재 노력이 7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된 건데요. 유네스코는 4.3 기록물에 담긴 국가폭력의 아픔을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없이 서로 화합하며 공동체를 회복해가는 과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올해 4.3 기록물의 세계 기록유산 등재로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전하고자 하는 4.3 정신 세계화의 첫발이 떼어진 셈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가 인정한 기록 유산인데 이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는 사실 여전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4.3 강경 진압의 장본인이었던 이 박진경 대령에 대한 유공자 지정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4.3 당시 제주의 연대장으로 부임했던 박진경 대령은 40여일 재임 기간 동안 어린이와 노인 등 도민 수천 명을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이는 등 강경 진압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 보훈지청이 박 대령의 무공 훈장 수혼을 근거로 국가 유공자 지정을 결정하자 4.3 유족은 물론이고 도민사회의 거센 반발이 일었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긴급히 제주로 와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유족들과 도민들이 분개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잘 처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4.3의 진실을 외면한 채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가 잇따르자 4.3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4.3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5.18 특별법에 명시된 것처럼 4.3 특별법에도 처벌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현재 국회에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입니다. 4.3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과 4.3 사건을 진압한 공로로 상훈을 받은 자에 대해선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다만 지난해 관련법 개정안이 일찌감치 발의되고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영훈 지사의 제1호 공약이었던 행정체제 개편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제주시를 동제주시, 서제주시로 나눌 것이냐 말 것이냐 정말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당초에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서 이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좌초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시를 동제주, 서제주로 나누고 서귀포시를 포함해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행안부에 건의하며 정부 설득에 나섰는데 갑자기 민주당 도당위원장인 김한규 의원이 3개 행정구역 개편안에 반대하는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무부처인 행안부도 제주시 분리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며 제주도의 주민투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이 사업은 추진 동력을 잃게 됐고 도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제주시를 둘로 쪼개지 않는 2개 행정구역에 대한 도민 선호도가 더 높게 나오자 오영훈 지사는 지난 9월 결국 공약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네, 도지사가 행정력을 집중했던 1호 공약이었습니다. 이게 좌초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같은 민주당 내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이 뼈아픈 대목입니다. 그동안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집행된 예산만 30억 원이 넘고 50명 넘는 전담 조직을 꾸렸지만 결과물을 내지 못한 행정력 낭비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행정 공백이나 새 정부 출범 등을 계기로 몇 번의 출구 전략을 모색할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행정체제 개편을 고집하다가 지방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고 막판에 와서야 카드를 접은 선택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힙니다. 오영훈 지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내년도 지선에 맞춘 행정체제 개편을 낙관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 공개나 준비 상황 공유가 부족했고 그런 점에서 잘못과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정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 관련 현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우선 2.4기가와트 규모의 추자 해상풍력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사업비만 16조 원이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데요. 사업자 공모를 앞두고서는 노르웨이 에키노르사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등 난항을 겪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나니 한국 중부발전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모 과정에서 최소 1,300억 원의 도민 이익 공유금을 지불한다는 조건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결국 경쟁을 통해 국내 굴지의 공기업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추자 해상풍력 사업성을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은 셈이 됐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제주도가 정부의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러 규제 완화와 더불어 에너지 분야의 신산업도 가능할 전망인데 예를 들면 앞으로 특정 전기차를 소유한 도민은 전기가 싼 낮에 충전을 했다가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는 비싼 값으로 다시 전기를 되팔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처럼 제주도가 정부와 함께 야심차게 추진 중인 분산에너지 특구가 탄소 중립을 앞당기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제주 주요 현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